네, 안녕하십니까. 김주영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좀 재미난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일링이라고 하면은 수도 차이에 의해서 가시설 또는 제방, 댐 이런 등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해 하는데 이 현장은 아주 특이하게도 옹벽에서 보일링 현상이 발생했어요. 이거를 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거 잘 그려지지가 않지만 한번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절토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절토부 높이는 꽤 높습니다. 한 50m 이상 되는 절토부고요. 마지막 단 쪽에 이제 이렇게 어, TDA 용벽, TDA 용벽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앙카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TDA 용벽하고 앙카 안가공이 돼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끝부분 쪽이 이제 도로 쪽이다 보니까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옹벽이 옹벽이 한 3m 되는 옹벽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는 도로가 이렇게 형성돼 있었고요. 이렇게 도로가 형성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차도 경계석 이쪽도 반대편도 이제 보차도 경계석이 있고 보도블록이 있고 여기도 이제 보도블록이 이렇게 있죠. 예,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 보일링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은 집중 강우로 요 상부에서 이제 물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또 물들이 이렇게 스며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물들이 여기에 고인 거예요. 옹벽 배면에.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옹벽에 이제 우리 위폴이라 그러죠. 위폴, 눈물구멍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옹벽 배수공이라 그러는데 이 옹벽 배수공을 드레인보드를 설치를 하게 됐는데 이걸 잘못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꽉 막혀가지고서 물이 빠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한 3m 정도 높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물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솟아난 거예요. 이렇게 솟아나서 여기에 있던 보도블록들이 이렇게 뒤집어진 것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옹벽을 따라서 이 보도블록도 다 이렇게 뒤집어진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분께서 그 옹벽 배수공 위폴에 대해서 이제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가서 보면은 한 90% 이상이 그 옹벽 드레인보드를 설치를 하는데 옹벽 드레인보드 설치 방법을 잘 모르거나 이해를 못하고 잘못 설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국토부에서 국토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건설 건설 어, 네.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국토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 2016년도에 보면은 이 옹벽공에 대해서 요렇게 지금 어, 그 드레인보드를 설치할 적에는 어, 옹벽 높이에 상관없이 이제 4.5m 간격으로 배수구 한 개씩 이렇게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서는 지금 드레인보드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요런 식으로 드레인보드를 안 할 경우에는 이제 부직포라든지 필터를 이용해서 잡석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줘 가지고선 이렇게 어, 쭉 배수공을 따라서 해주면은 아주 양호한 배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어, 예,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잡석으로 해가지고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적에요. 이렇게 전 전면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이 옹벽 벽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눈물 구멍들이 이렇게 많이 설치되겠죠. 이렇게 아까처럼 그 드레인 보드를 안 설치하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입방미다 마다 한 개소씩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6m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5m 높이다고 하면은 6, 5, 30. 그러면 15개를 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눈물 구멍이.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는 이제 도시에서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물들이 여기서 새어 나오고 이래서 좀 미관상도 안 좋고 콘크리트도 빨리 열화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드레인 보드를 설치를 할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4m 50에 이렇게 하나씩만 설치를 하면 되니까 3개 정도만 이렇게 한 100mm짜리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여기에 이렇게 드레인 보드를 붙이게끔 배면 쪽으로 이제 이렇게 드레인 보드가 붙이게끔 이렇게 시공이 많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이제 그 드레인 보드를 개발한 사람이 천재 같아요. 근데 천재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 너무 그 원리를 모르고 잘못 시공하는 경향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 90% 이상 잘못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과 지금 그 드레인보드 설치 방법 원리하고 또 잘못 설치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게 자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드레인보드를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배수구멍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드레인보드가 여러분 한번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드레인보드가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한 폭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1m 가까이 되죠. 1m 정도 되고 이게 이제 도돌도돌한 게 한 1cm 정도 이렇게 도돌도돌하게 돼서 물이 여기로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서 보면은 아마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돌출된 게 한 1cm 정도가 됩니다. 예, 이거를 시공을 하는데 현장에서 제일 최악으로 잘못 시공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지금 이제 플라스틱 그런 재질인데 이거를 끝까지 해가지고선 여기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좀 색깔을 좀 틀리게 해볼까요? 예, 이렇게 설치를 하고 도돌도돌한 것이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나중에 여기 흙을 다 채우게 되면은 이 드레인보드가 이 눈물 구멍을 딱 막고 있어서 물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이렇게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안 좋은 시공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게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어, 아주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 이 시공 방법을 여러분한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드레인보드를 일단 먼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 눈물구멍 위에 한 10cm 정도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 도돌도돌한 것이 이렇게 여기 좀 크게 그리면은 확대하면은 이렇게 도돌도돌한 것이 이렇게 가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직포가
부직포를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부직포가 노란색이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 보라색인가? 이걸로 부직포가 이렇게 감싸서 쭉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부분에는 드레인 보드가 이 눈물구멍 있는 데는 한 30cm 정도, 30cm 정도 되게끔 요게 30cm, 요게 30cm 정도 되게끔 우리가 이제 눈물구멍이 한 10cm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30cm 정도, 30cm 정도 되는 거를 요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도돌도돌한 게 이렇게 되게끔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직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흙을 되메우게 하더라도 이 눈물구멍을 막질 않아요. 되메우기를 하더라도 여기가 플라스틱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 눈물구멍이 보호가 됩니다. 그러면 물만 이렇게 부직포를 통해서 흘러가지고서 여기서 물이 차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옹벽이 이렇게 배수구멍이 있으면은 여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도드란 게 이렇게 간다. 그리고 요 밑에 눈물구멍은 흙이 안 들어가도록 반대쪽에서 30cm, 30cm 짜리를 오려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해서 겹치게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한다. 이게 30cm, 30cm가 이 눈물구멍을 가려지도록. 그리고 부직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싼다. 그리고 여기가 대메우기를 하는 거죠. 흙을. 그렇게 되면은 이 눈물구멍도 보호하고 물만 잘 배수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드레인 보드를 개발한 사람이 거의 진짜 천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드레인 보드를 설치하게끔 되면은 굳이 여 위에 뭐 2해배당 2입방미터당 2평방미터당 2평방미터당 그 한 개소씩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할 필요가 없이 하단부만 이렇게 배수공을 내주면 됩니다.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로 옹벽에서도 배수공을 잘못하면은 보일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개념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배수공을 잘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이 배수공을 원리를 알고 정확하게 그 눈물구멍을 잘 보호하면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드레인보드 설치하는 데는 4.5m마다 하나씩만 설치를 하면 되고요. 배수공은.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이 옹벽 앞에 배면이고요. 옹벽 이 전면부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 전면에 있는 토사가 이렇게 앞성토되는 부분이 이 옹벽 배수구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은 잘못 시공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꼭 안 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앞성토 위치를 이 배수구보다 낮게 이렇게 설치를 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이 배수구 앞성토는 이 배수구보다 하단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이미 시공을 했어요. 시공이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잘못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그 물이 흐르지가 않아요. 아까처럼 잘못 시공을 해서 어떤 시공을 했냐면 이 눈물 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렸다든지, 예,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게끔 시공이 됐다. 잘못 시공됐다. 물이 안 흐른다. 이럴 경우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예, 이미 다 시공됐고 여기 대매우기가 됐으면 이 안에서 이제 뭐 철근이라든지 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여기 코어링을 해야지. 이렇게 뚫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니까 깨진다. 저기 정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깨내면은 이렇게 오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드레인 보드를 이 빼내야지만 이제 물들이 배수가 되겠죠. 만약에 또 이 앞쪽에 이렇게 너무 앞성토가 높이 됐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여기 이제 부지를 활용하느냐고 이렇게 높게 시공이 됐다면은 최소한이라도 이 부분은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뭐 배수구를 만들어서 뭐 풀농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콘크리트로 이렇게 저 배수관을 만들어서 이 물들이 흘러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앞쪽에 토사들이 앞성토가 많이 됐다면은 토사를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배수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앞성토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은 배수로를 낸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 지금 요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이제 현장에 좀 도움이 되셨다 이러면은 좋아요, 구독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한번 저를 만나시게 되면은 막걸리나 아니면은 밥 한번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